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그 조우용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조우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그 신강신약보다 더 먼저 기후의 변화를 살피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태어난 달인 월지가 사오미 여름이면은 너무 조열하니까, 너무 뜨겁고 메마른 그런 기운이니까 음기인 수를 용신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면은 해자축이죠, 그죠?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런 명조이면은 너무 한습하니까, 너무 춥고 또 습하니까 양기인 화오행을 용신으로 정하는 것이 이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요렇게가 조금 양의 기운이죠.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고, 요게 음의 기운이죠. 신유술 해자축월. 임묘지는 여기 봄이고, 그죠? 여기 여름, 여기 가을, 겨울이니까. 봄, 여름은 전체적으로 양으로 봐가지고 조우를 적용하고, 신유술 해자축은 전체적으로 음으로 봐가지고 또 조우를 정하는 그런 한마디로 좀 폭넓게 조우를 적용하는 그런 학파도 있는데, 오히려 기운이나 형운을 판단해 혼선만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태어난 계절이 여름인 이렇게 4, 5, 2월이면은 너무 조열하니까 음기인 수호행을 용신으로 정하게 되겠고요. 겨울인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런 명조이면은 너무 한습하니까 양기인 화오행을 용신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일간을 다 정하는 게 아니고 목오행과 토오행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목오행하고 토오행이 아닌 화오행이나 수오행, 금오행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경우만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오행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죠. 사주의 이 오행 5가지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 사주 명리학에서 모든 오행은 이 목을 어떻게 키우고 가꾸고 사용하느냐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오행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해석하는 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호행 같으면 어떻습니까? 목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목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이 화호행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이나 열기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기운이고요, 그죠? 이 토호행은 이 목 기운한테 자신의 토양을 제공해가지고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자라면 이 금기운은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적절하게 대들보나 목재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땔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수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금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 명리학의 모든 초점은 나무를 어떻게 가꾸고 기르고 또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도 피우고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름에 더워가지고 땅이 메말라 갈라터지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물기를 좀 제공해야 되겠고, 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얼어 죽죠, 그죠? 겨울에는 적절하게 보온을 해가지고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토호행은 또 어떻습니까? 토호행은 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땅이 갈라터지면 나무가 못 살죠, 그죠?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역시 얼어 죽습니다, 그죠? 토호행하고 이 목호행은 조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적용하는 것이 낫겠고, 나머지 기운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우를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우라는 거는 요즘 보시면 너무 더우면은 물 계속 뿌려주죠, 그죠? 양수기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물 계속 뿌려주죠, 그죠? 그런 게 조우가 될 수 있겠고, 겨울에는 요즘은 하우스도 많이 하고 하우스 안에 또 난로도 피워주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조우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 하나 보기로 하죠. 자,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게 음력 1월, 음력 2월, 음력 3월, 음력 4, 5, 6월, 자, 7, 8, 9월, 10월, 11월, 12월. 요게 이제 임묘진이 봄이고, 자,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자,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여기 겨울 여기죠, 그죠? 한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땅이 얼겠죠. 그죠? 땅이 얼고 거기다 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수 같은 경우 겨울의 수는 뭡니까? 얼음이죠. 그 자체가 얼음이죠.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있는 이런 기운이다 보니까 이 무토에다가 적절하게 온기와 열기를 좀 제공해줘야 나무가 뿌리를 받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기에다가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을 좀 녹여줘 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화가 이렇게 언 땅을 녹여주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이죠. 그죠? 요런 게 뭐 좋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월이죠. 여기 보시면은 4, 5미 여름 중에서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달로는 여름이 끝나는 듯 보이지만은 여기 미월에 양력 7월이니까 그때쯤에 초복, 중복, 복도 있고 가장 그 무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시골에 그 논밭들이 갈라터져 가지고 양수기 갖다 물 퍼고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기계가 그렇게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논밭에 바가지 가져가서 물 퍼고 양동이 가져가서 물 퍼고 난리가 아니었으니 그때는 진짜 고생 많이 했겠죠. 그죠? 자, 그런 계절이 이 미월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토면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기토 같은 경우에는 논밭이니까 물기가 항상 있고 또 그 촉촉하고 기름진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월이 되다 보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죠. 그죠? 자, 이런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물이 좀 오면은 여기다 물이 오면은 그죠? 이 물이 이렇게 땅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나무에 물을 주면은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임수 같은 게 이렇게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이죠. 그죠? 메마른 땅에는 물기를 제공해주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병화나 정화로 열기를 좀 넣어주는 그런 게 좋으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목일간의 명조에서 태어난 계절이 미월이죠. 그죠? 목일간이나 토일간이 사오미 계절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런 경우에는 조우를 적용해야 될지도 모른다.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월에 태어났는데 그죠? 연지가 이렇게 또 사화까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사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 열기가 좀 강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수호행이 하나 있지만 이 수호행 갖고 이 열기를 잠재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점수 따져보기를 하죠. 요게 10점, 그죠? 요거 30점, 요거 10점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50점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조우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월이니까 여름이죠. 그죠? 여름의 조우는 기본적으로 여름 해자축이죠. 여름이면은 해자축월입니다. 그죠? 해자축월이면은 기본적으로 그 수호행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금호행이 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가 용신이고 금이 여기 희신이죠. 그죠? 여기 수가 용신이고 자, 금이 희신이면은 자, 기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수를 극하는 거 토극수죠. 그죠? 자, 토극수. 그 다음에 구신은 금호행을 극하는 거 화극금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건 하나만 나오면은 나머지 건 쭉쭉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재다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신약해진 명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은 그죠? 그 다음에 신령 간목인데 여기 인성이 아니란 이야기죠. 인성이나 비급이 아니란 이야기고요. 여기 덕지 같은 경우에는 요 지지가 일지가 인성이나 비급인 경우니까 이렇게 덕지가 되겠고 요게 또 덕세가 하나 더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둔 거고 용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 밖에 보이는 거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 조우를 적용한 거죠. 그죠? 조우를 기본적으로 적용한 거고 요 가로속이죠. 그죠? 가로속에 보시면 요건 억부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부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약한 명조죠. 그죠? 신약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 보셔도 지금 이게 일간하고 같은 세력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10점, 요거 20점이라고 그랬죠. 30점 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신약한 명조죠. 그죠? 이렇게 신약한 명조니까 신약한 명조에서 용의신은 신약한 명조에서 용신은 비급하고 인성이 용의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비급하고 인성이 용신인데 비급은 원국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용신이 되겠고
신약한 명주에서 인성이 용신이면은 비겁이 희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 되겠죠. 그죠? 목이 되겠고, 귀신은 어떻습니까? 요 수를 극하는 거 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신은 요 목을 극하는 거니까 자, 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여기 조우가 이렇게 수가 용신인데, 그죠? 이렇게 그 억부로도 이렇게 수가 용신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진용신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용신이라는 이 말이죠. 이렇게 진용신인 경우에는 이렇게 용신운이 왔을 때 뭐 상당히 좀 발복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티토일간이죠. 그죠? 이렇게 그 토오행이나 목오행일 때 이렇게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이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조우를 참조하자 그랬죠. 그죠? 점수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거 30점이죠. 30점이고 요거 10점, 요거 10점, 요거 10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30점, 40점, 50점, 60점인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 신자진, 여기도 반합이 되죠. 그죠? 여기도 반합이 되니까 70점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여기도 신자진 반합, 여기 표시도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상당히 수기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기운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조우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월이니까 한겨울에 태어난 자 그런 기토인데 이렇게 수기운이 많다 보니까 주변이 전부 다 얼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겨울에 조우를 적용할 때는 화가 용신이고요. 자, 화가 용신이고 화가 용신이면은 화를 생조하는 자, 목이 희신이 됩니다. 겨울을 조우로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화가 용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용신이 화니까 자, 기신은 뭡니까? 화를 극하는 거 자,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구신은 요 목을 극하는 거 자, 금극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은 바로 용의신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화목이 이렇게 용의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금이 이렇게 기신구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뿌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토오행의 세력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토오행의 세력이면은 같은 토오행이거나 아니면은 화오행이 자신의 세력일 텐데 자, 요게 수오행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신의 세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자, 신령, 실지, 그죠? 아무것도 자신의 세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결국 이 경우에는 일간의 세력이 전혀 없는 자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그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사주에서 용의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성과 비급이라고 그랬죠. 인성이면 뭡니까? 인성이면은 화생토니까 화오행이 되겠고, 자 비급은 토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용신이 같은 경우죠. 그것도 그죠? 이런 경우가 진용신이다. 이런 경우가 제대로 좀 용신을 구한 자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조우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내리시면은 자신의 그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자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는 뭐 정통 명리 되어 있고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외격 적용, 외격에 대해서는 곧 아마 포스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조우 제외 이 부분에 체크하고 나서 하시면은 조우를 먼저 적용하지 않고 억부를 먼저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한번 해보기를 할까요? 여기서 요 조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조우 제외죠, 그죠? 열어놓고 운세력 보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화목이었는데 이렇게 화토가 돼가지고 억부를 먼저 적용하고 가로속이 조우죠, 그죠? 여기는 가로속이 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부를 먼저 적용할지 조우를 먼저 적용할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조우 용신을 뭐 적용하는 그 순수와 방법, 목일간이나 토일간일 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것도 여름과 겨울만 적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토오행이나 그 목오행이 아닐 때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우의 용신을 제외할 때는 조우 제외에 체크하시고 그 운세력이나 만세력 보기를 하시면은 억부를 기본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조우 용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